930 투자전략실로 증권광장 일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릴 거고요. 930 투자전략실에서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알아볼 시장의 이슈 주제로 바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역대급 무더위가 이미 왔습니다. 폭염주들을 오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올해 여름 역대급 무더위가 예고가 되면서 전력수급난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폭염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오늘은 또 원전 관련주들로 그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부겸 총리가 이번 주 예비 전력이 최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비 원전을 조기 투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폭염에 산업용 수요까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정전 사태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에 8년 만에 비상단계 발령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폭염에 지금 에어컨 불티나게 팔리고 있고요. 더위 먹은 빈과 그리고 주류주들, 여름 수혜주들 안에서는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얘기를 이제 하나하나씩 들어볼 텐데 원래 이맘때인 한여름에 늘 시장에서는 여름이나 폭염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나요? 항상 이렇게 좀 돌이켜 보니까는 꼭 네. 여름이라고 해서 뭔가 폭염 관련주만 좀 주목이 되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좀 상황들을 봤을 때 꼭 계절주라고 해가지고 이 폭염 관련주도 움직여진다 이런 어떤 좀 공식적인 것보다도 그 해마다 분위기에 따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뭔가 한때는 빙가류에 대해서 주목이 되기도 했었고 또 한때는 이 커피 음료에 대해서 주목이 되기도 했었고 뭔가 계속적으로 이 분위기에 따라서 계절 관련주들의 경우는 주목을 받았던 시기가 그 상황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코로나 사태 전에 보면은 여행 관련주들이 유독 주목이 되기도 했었고 또 뭔가 주류 관련주들이 주목이 되기도 했었고요. 또 몸매 관리를 위해서 닭고기 관련주들이 좀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은 코로나 이후로 좀 보니까는 그동안에 뭔가 수혜주로 좀 주목이 되었던 영화주라든지 아니면 수용복 업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그 해마다 집중이 되고 있고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좀 달라졌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올해의 경우는 이 집에서 머무르는 좀 상황이 굉장히 좀 많아지기도 했었고 또 역대 최악의 또 폭염도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잠잠했었던 이 폭염과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예를 들면 냉방기계 관련주들도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를 보니까는 거의 다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여름 키워드의 경우는 이 코로나 그리고 폭염 이 키워드가 굉장히 주목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는 이런 좀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고요. 또한 개별 이슈도 워낙에 좀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날씨 예보로 인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또 들썩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폭염 관련 주들은 우리가 하늘을 보고 온도를 또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장에서는 일부 가전제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폭염 관련주로 이제 묶여있는 섹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네. 가전, 전력, 전기라든지 이렇게 조금 냉방기기와 특히나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폭염 관련주로 더욱더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이 섹터군에서 어떤 게 더 강하게 움직여진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장 안에서는 뭔가 좀 개별 이슈로 인해서 움직여지기도 하고 워낙에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좀 강력하다, 어떤 게 더 빨리 움직여지나 이런 것보다도 이 관련 종목들 안에서도 뭔가 좀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순환매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에어컨 관련 부품 업체라든지 아니면 선풍기와 같이 소형 가전 업체라든지 특히나 이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도 워낙에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폭염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좀 내부 활동도 요즘에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는 에어컨 수요도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에어컨에 대한 구매가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만큼 에어컨을 만들기 위해서 부품도 증가를 하겠죠. 또한 에어컨을 또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는 전력도 많이 또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필수적인 냉방 기기와 관련이 되어 있는 관련주들이 워낙에 좀 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뉴스를 좀 보게 했었는데 네. 바로 전력 수요가 너무나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 블랙아웃에 대해서도 우려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뭐 블랙아웃과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전력 관련된 인프라 관련주들의 경우는 당분간 더욱더 주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오늘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폭염 관련주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주가 상승률을 보셨는데 음식료 업종보다는 확실히 말씀해 주셨던 가전제품과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블랙아웃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좋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서 한 종목씩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종목은 신일전자인데 가전하면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신일전자잖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여름에 가장 필수적인 제품이 바로 이 선풍기입니다. 맞아요. 네. 네. 아무래도 이 신일전자의 경우 선풍기를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이다 보니까는 대표적인 여름 관련주로도 해마다 좀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폭염으로 인해서 선풍기 매출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가 1인 가구를 제외를 하고 뭐 여러 한 가구당 선풍기가 2대, 3대는 기본적으로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선풍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뭐 선풍기에도 그냥 뭐 팬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음성 인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신제품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하니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떤 좀 여름철 필수품이기 때문에 주가도 좀 많이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대급 이제 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이 신일전자가 대표적인 여름 관련주로 좀 꼽혀지게 되는데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집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이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오늘장은 현재 3%대 주가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2,7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만나봐야 될 텐데 몇 점일까요? 네, 저는 별점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을 2점 주신 이유와 함께 차트 흐름도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워낙에 이제 신일전자의 경우가 어제 이제 상한가로 좀 강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사실 기대감도 있긴 했습니다. 물론 네. 장 초반에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뭔가 시장에 좀 영향도 있기도 했었고요. 또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가격 부담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된 모습인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인 모습 보았을 때는 일단은 하나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야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별점 2점을 좀 드리게 되었고요. 일단 신일전자가 현재로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주가가 한 차례 좀 급하게 올라오면서 단기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될 때는 오히려 주가의 움직임도 마찬가지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시장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되시기 때문에 오히려 신일전자의 경우는 조금은 지금부터 리스크 관리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전제품과 관련된 폭염 관련주 내에서는 1등주가 신일전자예요, 파세코예요? 저는 네. 그래도 과거부터 항상 집중이 되었었던 신일전자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일전자 또 김승겸 본부장님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저희가 첫 번째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별점 2개였고요. 다음 종목은 SCD입니다. 이 종목은 냉장고나 뭐 에어컨과 관련된 가전제품 이제 부품 쪽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냉방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품주들도 함께 좀 관심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SCD의 경우가 이 전자제품 부품 업체로 냉장고 관련 부품이라든지 또 에어컨 관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냉방기기 관련 부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폭염 관련주로서도 좀
좀 주목이 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특히나 주요 고객사들을 보니까는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그리고 캐리어 등의 이제 전자제품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에어컨이 요즘에 또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 가능성도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CD의 경우가 한때는 콜드체인 관련주로도 좀 알려졌었습니다. 일단은 쿠팡의 어떤 콜드체인 냉매를 직접 생산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한때는 이런 좀 콜드체인 관련주로서도 좀 주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또한 실질적 어떤 수혜라든지 이런 기대감보다도 이렇게 조금 하나의 테마성으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부분 안에서는 조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좀 대응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CD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일까요? 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 별점 2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전자와 동일하네요. 그 네. 이유는요? 지금 이렇게 좀 폭염 관련주를 보니까는 이미 이렇게 좀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좀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의 또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뭔가 좀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네. 조금은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었고요. 일단 SCD의 흐름을 보셔도 오늘 네. 이제 시장의 영향을 해서 주가도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급하게 올라왔었고 또 이 안에서도 단기 차익 매물 실현이라든지 또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는 오히려 이러한 종목들이 또다시금 또 시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좀 주의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전반적인 모습 봤을 때 이렇게 특히나 뉴스에 의해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의 경우는 만약에 뭔가 좀 매수 관점이라든지 투자의 관점으로 보고 계신다면 꼭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네,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SCD 이미 주가가 한 차례 시세를 낸 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투자 매력도 별점 2개 줬다라고 김진경 본부장님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폭염 관련주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폭염 관련주들도 섹터 내에서 종목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오른 종목 말고 그 외에 오를 만한 종목으로 우리가 좀 유망하게 볼 만한 종목으로 오늘 한 종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략주로 어떤 종목을 공부해 오셨을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공략주라고 한다면 일진홀딩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 관련주 맞을까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왜냐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주회사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폭염 관련주를 좀 펼치고 보니까는 마땅히 살만한 가격이 좀 아닙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제가 조금 많이 추려가지고 바로 일진홀딩스를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자회사 수익으로부터 배당 수익을 내는 일진그룹의 지주 회사로서 자회사의 실적 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계열사를 보면 일진전기, 일진다이아, 일진복합소재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주요 계열사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중에서 최근 들어서 이 일진전기가 바로 전력 인프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폭염 관련주로도 좀 주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진전기도 이 폭염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는데 일진전기도 현재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졌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 면에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바로 일진홀딩스에 좀 관심을 둘 필요도 있겠다라고도 조금 다시금 좀 생각을 한번 좀 전환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자회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도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뭔가 급등할 때 따라잡아야 되는 어떤 폭염 관련 종목보다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에도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일진 하이솔루스의 경우는 이 소수 연료 전지 자동차에도 수소 탱크를 공급을 하는 국내 유일 업체로서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차 관련주로서도 한동안 좀 주목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일진 멀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스웨덴 배터리 개발 업체인
로스볼트와 2차 전지마 계약 성사로 전기차 수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섹터들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목으로 일진홀딩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회사들의 이제 가치를 보고 오늘 일진홀딩스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일진머터리얼즈 오늘 주가 흐름 상당히 좋고 일진복합소재가 이제 사명을 바꿨죠.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한 얘기도 오늘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도 확인해 볼게요. 별점은? 네, 별점 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점 만점이 나왔고요. 일진홀딩스 기술적인 흐름과 함께 가격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네, 일진홀딩스의 일봉 흐름 보시면은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우상의 흐름이 이어져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반등 시도를 하고 있고 오히려 급등 성격의 종목보다도 우리가 편안하게 우상의 흐름을 좀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어느 정도 이평선도 돌파해 놓은 상황이면서 또 정배열로 자리를 잡아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의 흐름 보시면 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우상의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20주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월봉의 흐름 보셔도 워낙 바닥권에서 움직여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완만하게 U자 패턴으로 바닥권에서 서서히 반등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진홀딩스의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 건이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이렇게 조금 알짜배기 자회사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는 큰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6,180원에서 6,250원 사이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목표가의 경우는 6,600원, 손절가는 5,85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약세 속에서도 일진홀딩스 주가 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180원에서 6,250원 사이에서 매수 기회를 한번 포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정적인 주가 상승 흐름 전망해 주시면서 목표 주가 오늘 6,6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손절 가격은 5,850원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최근에 강한 테마가 이미 형성이 됐고 오늘도 원전 관련주로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폭염 관련주들 저희가 종목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930 투자전략실은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